자, 이번 강좌에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연산이 정의가 되어지고 나면 그 연산이 제대로 정의가 됐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라든가 결합법칙이라든가 배분법칙이 성립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타 연산을, 계산을 온전하게 쉽게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세 개의 법칙에 따라서 확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집합이라든가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의가 참 잘 되어져 있다, 탄탄하다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교환법칙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뭐예요? 서로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들을 합친 게 과연 이렇게 자리를 뒤바꿔도 같을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에다가 B를 합치나 B에다가 A를 합치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합집합에 관한 교환법칙은 성립이 된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리를 바꿔서 우리는 써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일 때는 어떤가 보세요. A와 B와의 교집합이 과연 B와 A와의 교집합과도 같을까? 같겠죠? 뭐 B를 기준으로 A를 계산하나 A를 기준으로 B를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이 공통부분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교환법칙은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공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앞선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결합법칙을 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결합법칙은 어떤 연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법칙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계산의 순서를 한번 바꿔도 괜찮으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라는 집합에다가 B라는 집합 그리고 C라는 집합을 이렇게 차근차근 합쳐보고 싶어요. 동시에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와 B를 먼저 합친 다음 거기다 C를 합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B와 C의 합집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 거기다가 A를 합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만일에 같다면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A, B 합쳐서 C를 합치나 B, C 합쳐서 A를 합치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그렇지? 그 다음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한 교집합을 계산한 결과에다가 C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시켜놓는 거나 B와 C와의 교집합을 계산한 다음 A를 겹쳐보는 거나 결과는 매한가지다. 같은 구조예요. 바로 요거 그냥 그대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결합법칙은 반드시 기호가 같을 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호가 만일에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겠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반드시 기호가 같을 때 계산의 순서를 먼저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라는 뜻이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A라는 집합에다가 B 교집합 C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합쳐보겠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처럼 이렇게 괄호를 아무데나 막 묶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적인 수식에서의 마치 분배를 하는 방식과 똑같이 얘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요렇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와의 합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얘하고 얘를 묶어주면 A와 C와의 합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 B하고 C하고 묶여져 있는 게 지금 교집합 기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경우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결합법칙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호가 같고 기호가 다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하면 A라고 하는 집합에 B 합씨를 겹쳐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A교를 B와 C에다가 줍니다. A교 B 그리고 A교 C. 그런 다음 BC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A가 B와 C에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우리 세 가지 연산 법칙이 앞으로 집합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잘 봐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법칙이 드 모르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생긴 식이냐?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A라는 B라는 두 집합의 합집합에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일단 구조적인 형태부터 한번 좀 보세요. 구조적인 형태를 보면 아까 우리가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져서 썼죠.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 기호를 A에다가 합집합 기호에다가 B에다가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눠준다. 얘를 요렇게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A의 여집합, 요렇게. B의 여집합, 이렇게. 그 다음,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이 교집합이냐? 그러면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연산에서는 기본 연산으로 두 가지 합집합과 교집합만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차집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합집합에 대한 나머지 연산은 우리 여집합 기호는 나머지 연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은 교집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같은 방식으로 A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 그랬을 때 그 여집합은 뭘까? 그러면 A의 여집합 있고 그 다음 B의 여집합 있고 교집합에 대한 나머지 연산이니까 합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드몰강의 법칙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도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A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좌변의 이 상황을 지금 바라다 보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로 합집합의 나머지 영역,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그렇죠? 그 다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지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 얘는 그림이.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으면 A의 여집합은 바로 이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좀 복잡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면 B의 여집합은 이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들이 B의 여집합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둘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B금이 두 번 그어진 부분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둘레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의 합집합 부분의 나머지 영역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되어지겠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때요? 색깔은 다르지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똑같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집합의 집합의 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알고 있어야 될 연산 법칙을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교환 법칙 성립되고, 결합 법칙 성립되고, 분배 법칙 성립되고, 드몰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 법칙들이 성립이 되니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체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A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이 결과가 뭐가 될까? 이런 거 연산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식은 일단은 하나의 집합 내부에 여집합 기호가 지금 달라붙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산 기호에 대해서 여집합 기호니까 이건 드몰강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A 합에다가 드몰강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여집합, 그리고 여기는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랬죠.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기호가, 연산 기호가 똑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뭘 이용한다고? 결합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의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묶어가지고서 합집합을 계산한 다음 거기에 B의 여집합을 계산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과 그것의 여집합의 합이야. 뭐예요?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그거의 여집합 전부 다 합쳤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 되네요. 거기에다가 B의 여집합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B라는 집합도 전체 집합 내부에 있는 집합. 그거의 여집합도 그 내에 있는 부분 집합.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합집합이니까 커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이 식은 정리하면 바로 전체 집합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드몰강의 법칙도 활용이 됐고 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결합 법칙도 활용이 되어졌고 또 분배 법칙의 개념도 활용이 되어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B를 뺀 집합과 A에서 C를 뺀 집합을 합치면, 이것을 합치면 A에서 B와 C의 교집합을 뺀 것과 같대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맞느냐? 증명 한번 해봐라. 말이 증명이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표시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봐야 되겠죠. 자, A-B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증명. 자, 좌변식이 결과적으로 우변식이 나온다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B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합집합에 여기 보니까 여기도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에 비해서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기호가 다른데 얘하고 얘가 같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결합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분배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전개하듯이,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식을 정리하거나 풀어헤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통부분이라고 보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A의 교집합 앞으로 빼주고 남는 거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가운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아직 깔끔하게 정리 안 됐죠? 한 번 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드몰강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여집합끼리 나와 있는 경우에는 드몰강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드몰강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컴플리먼트 여집합 기호를 밖으로 뺍시다. 그럼 B, C 그리고 여집합 나오는데 나오면서 얘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 기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드몰강의 법칙에 의해서.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리할 게 없어요. 정리할 게 없는데 얘를 또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근데 지금 구조가 요런 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꼴로 바꿔줘야 되겠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변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문제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유형입니다. A에서 B를 뺀 집합하고 A와 B와의 교집합 합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온더랍니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집합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니? 연산 관련된 식을 잔뜩 길게 주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모색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은 일단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씁시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 A 교집합 B.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계산합시다. 이건 마이너스 B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B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써주고 나서 보니까 A교 똑같네요. 왠지 모르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 들지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교집합하고 B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끼워 합집합 B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럼 전체 집합 내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A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남은 거 쓰세요.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좌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했더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공이라고. 이게 공이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앞에서 선생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관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알아둬라. 몇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바로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이거로 끝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또 A가 작은 거니까 A와 B와의 교집합은 A가 되어진다. 그죠? A하고 B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하고 관계. 뭐 자주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서 여집합 기호가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관계가 반대로 뒤집어지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에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표시되어지는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에 관련된 성질을 묻기 위해서 식으로부터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강좌에서 했던 부분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줘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